비과세다 그랬으면은 첫째, 국가가 취득하는 건 당연히 비과세가 되죠. 그 다음 두 번째, 국가에 귀속이 되거나 그 다음 기부 체납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비과세죠. 그런데 기부 체납하기로 했다가 조건이 변경이 됐으면 이럴 땐 뭐가 되죠? 과세가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알았어, 나라에다 귀속할게 했다가 1년 뒤에 변심을 했습니다. 이거 나라에 안 줄래? 나 이거 팔아버릴 거야. 조건이 변경됐을 때. 그 다음에 기부 체납을 하고서 뭐냐? 반대급부로 야, 국가에 내가 줄게. 대신에 저 광주에 보니까는 국유지가 있더라. 그것 좀 내가 공짜로 쓸게. 반대급부가 나오면 항상 뭐가 되죠? 과세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안 써도 되죠. 뭐냐? 우리나라 재산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 외국 정부는 우리도 뭐가 되죠? 과세를 해야 되겠죠. 니네 나라가 비과세했다. 그럼 우리도 비과세해주고, 니네 나라가 과세했다. 그럼 우리도 과세를 해주면 되죠. 그 다음에 환매가 나옵니다. 환매가 나왔을 때는 권리만 행사를 했다. 환매권을 행사하면 뭐가 되죠? 비과세가 되고, 환매, 등기, 병행을 했다. 등기를 했으면은 당연히 뭐가 되죠? 과세가 되더라. 이런 두 가지 경우. 그 다음 좀 전에 배웠습니다. 신탁법에 의한 신탁 재산인 경우에는 위탁자가 수탁자, 수탁자가 위탁자, 당연히 뭐가 되죠? 비과세. 그런데 수탁자가 누구에게? 수익자에게. 이럴 땐 뭐가 되죠? 과세 처리가 되더라. 기억들 나나요? 이러한 내용들이 다 배웠던 내용들이고, 또 하나 본다면은 요거 많이 했으니까 임시건축물이다 그러면 사치성은 항상 뭐 해야 됩니까? 사치성은 과세가 된다. 그러니까 별장이다 그러면 임시건축물이라 하더라도 항상 뭐가 되죠? 과세. 자, 그런 다음 사치성이 아니다 그러면 존속기간이 1년 이내면 뭐가 되죠? 비과세. 1년을 초과하면 뭐가 되죠? 과세. 다 들었던 내용들이죠? 낯선 거 있어요? 눈들이 또 새로운 단원으로 넘어가면 그래요? 자, 그럼 여기에서 또 하나 알아둘 것, 특별한 건 없고요. 또 하나 해본다 그러면은 요거죠. 9억 이하에, 요건 작년에 나왔으니까 공동주택을 개수하면은 뭐가 되죠? 비과세. 대수선은 뭐가 되죠? 과세. 이렇게 나누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만은 주택조합과 조합원 간의 거래, 요건 항상 정상적인 거래로 본다는 것. 그러니까 주택조합과 조합원과의 거래는 다 유상승계로 봅니다. 따라서 과세가 된다. 이 정도만 하시면 되겠는데 기억들 나요? 눈들 봐요, 눈들. 자, 나와 있는 것 보면은 1번부터 하나 볼게요. 포인트만 잘 보면 되죠. 자, 1번 비과세 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번 동그라미 국가가 취득하면 과세 비과세, 비과세. 2번 대한민국 기관의 취득에 대해서 비과세하는 외국 정부 뭐가 되죠? 비과세. 3번 신탁재산이 밑줄 어디로부터? 수탁자로부터 누구에게? 수익자. 과세 비과세? 과세. 답은 일단 몇 번이죠? 3번. 4번은요 항상 뭐부터 봐야 되느냐? 요거는 얘부터 봐야 돼요. 항상 임시건축물부터 보죠. 임시건축물이 항상 맨 밑에 나옵니다. 임시건축물을 보고 그 다음에 사치성이 있나 없나 보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무조건 과세가 되고요. 없으면은 기간을 봐야죠. 1년 초과한대요, 안 한대요? 안 하면 과세 비과세? 비과세. 그 다음에 5번 포인트가 뭡니까? 환매권 행사, 과세 비과세? 비과세. 끝. 이런 식으로 찾으면 돼요.
비과세는 아주 서비스 문제입니다. 자, 02번 보죠. 밑줄 비과세 되는 것. 포인트 찾아봐요. 1번 뭐죠? 환매 등기 병행. 여기 있잖아요. 환매 등기 병행이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과세. 그 다음에 2번 뭐부터 보라고 그랬죠? 임시용 건축물 사치성 있다 없다? 1년 초과하지 않으면 뭐가 되죠? 비과세. 답이 몇 번? 2번. 아주 쉬워요. 그 다음에 3번. 3번 보면은 국가의 귀속, 기부 체납, 채자가 오타 나왔죠. I가 돼야 되겠죠? 기부 체납. 거기까지만 보면 비과세예요. 그런데 이행하지 않고 타인에게 매각, 증여해서 조건이 변경됐으면 당연히 뭐가 되죠? 과세. 그 다음에 4번. 국가 등의 귀속, 여기까지 비과세예요. 동그라미 반대급부. 반대급부는 대가를 받았으니까 당연히 뭐가 되죠? 과세. 이해가요? 5번은 두 번째 줄 재건축 조합과 조합원 간의 취득, 거래, 요거는 당연히 뭐가 된다고 그랬죠? 과세. 끝. 요러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만 알면은 취득세, 비과세는 다 풀려요. 요것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체크, 4번 체크, 끝. 되겠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비과세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냐? 납부 절차가 나와 있죠. 이거는 앞에서 다 배웠기 때문에 특출난 건 없지만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신고 납부해야 되겠죠. 취득세는 언제부터? 취득일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 뭘 해야 되죠? 신고 납부 들어가야죠. 오케이? 그런데 토지, 거래, 계약, 허가구역이 있죠. 이거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지역이죠. 해보죠.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그럼 여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허가를 받고서 대금을 청산을 했다. 그럼 언제가 되죠? 대금 청산일. 정상적이니까 요것부터 며칠 이내에 60일 이내에 뭘 해야 되죠? 신고 납부. 그런데 허가를 받지 않고 대금 청산 받았으면 인정 안 되죠. 뭐가 되는 거죠? 허가일이 되는 거죠. 허가일이 취득일, 요게 취득일, 요게 취득일. 며칠 이내에? 60일 이내에. 그런데 상속이 나오면 다르다고 그랬죠. 상속은 어떻게 하죠? 상속 개시일이 아니죠.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 6개월. 외국에 주소가 돼 있으면 9개월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추가 신고 납부 배웠죠. 추가 신고 납부다 그랬으면은 첫째, 비과세 받았는데 나중에 추징이 됐어요. 또는 신고를 했는데 나중에 중과세 대상이 됐어요. 이럴 경우에는 들킨 날로부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며칠 이내? 오, 그래 자신 있게 대답하라니까. 오, 잘한다. 네가 제일 낫다. 앞으로 둘이서 수업하자. 30일 이내 뭘 해야 되는 거죠? 신고 납부, 벌칙이란 얘기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부가세라든가 또 해야 돼요? 미치겠네. 중가산세, 이거는 취득 후 신고를 안 하고 매각을 했으면 중가산세 몇 프로? 80%. 얘는 어디에만 있는 제도라고 그랬죠? 취득세.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하기 싫은데나 이거죠. 또 시작해 봅시다. 수화또 가산세. 가산세는 무신고, 사기, 과소, 사기, 납부 하루에 얼마씩 붙어요? 끝. 이거 알면 되는 건데 써야 돼요? 뭘 또 아니야. 그 다음에 기한 후 신고라고 있죠. 기한 후 신고. 기한 후 신고하면 가산세 감면이 있죠. 요거는 1개월 이내에 몇 프로? 50%. 6개월 이내에 20%. 그 다음에 수정신고. 수정신고는 자 6개월 이내 몇 프로? 50%.
1년 이내 20%, 2년 이내 10%. 요거는 신고만 하고 납부를 안 해도 감면은 해준다는 얘기죠. 신고만 하면. 그리고 신고 가산세, 신고 불성실 가산세만 감면이 있고 납부 가산세는 감면이 있다 없다? 없다. 끝. 또 해야 돼요? 면세점. 미치겠네. 면세점은 취득가액이 얼마이야? 50만 원이야. 이 쓰기 싫어서 이런 거 봐요. 면세점. 그 다음 마지막 부가세. 취득세는 두 가지가 들어가죠.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 감면을 해주면 뭐가 나오죠? 농어촌 특별세. 되겠습니까? 자, 이거 다 지금부터 하나씩 포인트 잡으면서 연습해 볼까요? 납세 절차에 01번 체크. 2번 들어갑니다. 틀린 거 물어봤어요. 1번 취득세는 특광도세 맞죠? 그런데 여러분이 광주광역시에 신고해야 되는데 불편하죠? 누구한테 위임을 하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을 한다. 맞죠? 아니? 그래서 여러분 취득세 신고할 때 어디 가서 해요? 구청 가서 하잖아요. 원래는 어디 가서 해야 돼요? 광역시청 가야 되잖아요. 2번 동그라미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맞아요? 틀려요? 뭐가 틀려요? 상속 개시일로부터가 틀렸죠?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 외국은 몇 개월? 9개월. 따라서 틀린 건 몇 번? 2번. 3번 보죠.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 있는데 두 번째 밑줄 허가를 받기 전에 완납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럼 봐요. 허가를 받기 전에 청산했으면 인정 안 한다고 그랬죠. 그럼 언제부터? 허가일로부터 해서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 요게 틀렸네요. 요것도 틀렸네. 복수정답이에요.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가 아니라 언제가 된다고? 허가일로부터. 속하는 달의 말일은 상속분이 없다는 얘기죠. 나머지는 그날로부터. 따라서 여기에서는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요게 틀렸습니다. 따라서 복수정답 몇 번 2번 3번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밑줄 비과세. 그 다음 두 번째 밑줄 추징. 여기 나왔네요. 비과세였다가 추징이 되면은 두 개만 뭐라고 그랬죠? 며칠 이내? 30일 이내. 뭘 해야 되죠? 신고 납부 들어가야 되겠죠?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납부 맞죠? 그 다음에 5번은 두 번째 줄에 동그라미 치세요. 등기. 항상 알아두세요. 취득세건 등록면허세건 등기라는 말이 나오면 똑같습니다. 언제까지 신고 납부해야 됩니까? 등기하기 전까지. 꼭 명심하셔요. 취득세라고 해서 무조건 취득일로부터 하지 말고 등기 등록이 나올 경우에는 언제까지?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끝. 그래서 틀린 건 2번과 몇 번 잡으면 되죠? 3번. 이해 가세요? 이거 나오면 땡큐죠. 3번 체크, 4번 체크, 5번 보죠. 여태 한 거 또 나오는 거죠. 틀린 거 물어봤습니다. 1번 포인트는 뭡니까? 두 번째 줄이죠. 허가를 받은 후에 청산. 이게 여기 썼잖아. 이게 포인트라니까 이게. 허가를 받은 후에 청산했으면 언제가 되죠? 대금 청산일. 그럼 대금 청산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60일 이내에. 뭘 해야 됩니까? 신고 납부하면 되겠죠. 이해 가요? 맞고요. 2번은 뭐부터 봐야 돼요? 그렇죠. 항상 그렇게 보냈죠. 여기 봐요. 항상 기한 후 신고부터 보고 날짜 보는 거예요. 기한 후 신고 보고 몇 개월 이내? 6개월 이내. 몇 프로? 20%. 100분의 20. 맞아요? 틀려요? 다시 한번 항상 순서를 봐야 돼요. 숫자부터 보면 헷갈려서 못합니다. 목적이 뭐냐? 기한 후 신고.
몇 개월 이내냐? 6개월 이내. 몇 프로? 20%. 이러면 답이 쉽게 풀리는 거예요. 숫자부터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뒤에 이게 기한 후 신고에 관한 문제인지 수정 신고에 관한 문제를 알아야 숫자가 나오는 거죠. 맞고요. 3번은 뭡니까? 요거는 등기 등록 관서장은 취득세가 납부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시장군수한테 걷어달라고 통보 연락합니다. 저 사람이 이거 안 냈어 하고 며칠까지? 다음 달 10일까지. 그 다음에 4번 포인트는 뭐라고 그랬죠? 많이 했는데 법인은 장부를 작성해야 되죠. 장부를 작성 안 하면 가산세가 나오는데 쉬워요. 몇 프로? 10%예요. 법인 장부 10%. 이것도 가끔 나오니까. 그럼 5번이 틀렸는데 5번은 뭐가 틀렸나 빨리 찾아봐요. 아이고, 오늘 왼종일 했는데 밑줄 토지의 지목 변경 뒤에 가액이 증가됐대요. 간주취득이죠. 간주취득은 중과산세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랬잖아. 옛날에 사올 때 등기가 된 거예요. 이번에 신고를 안 했다 하더라도 등기는 돼 있는 거니까. 이번에 신고를 안 했다는 건 뭐예요? 가액이 증가된 걸 신고 안 했다는 얘기죠. 등기는 돼 있으니까 중과산세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시 얘기하죠. 간주취득은 옛날에 등기가 됐으니까 중과산세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돼요. 공부 진짜 안 하셔. 오늘 왼종일 했는데. 참,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강 들으신 분은 내가 고의로 문제를 양도를 남겨놨죠. 해보라고. 해볼 수 있는데 안 하고 귀찮으니까 그럼 나한테 직접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 안 푼 문제를 마지막 주차에, 그때가 오전에 양도거든요. 그거 끝나고 밥 먹고 한 1시간 반 정도 해서 그 프린트 갖고 해드릴게. 그걸 여태 안 풀어봤냐? 몇 달 전인데. 그리고 딴 데는 그런 얘기가 없었거든요. 다 풀어갖고 모르는 것만 질문했거든. 그랬더니 여기는 다 해주길 바라니까 머리 아파 죽었어요. 얼마나 남은 머리 좀. 그래서 그거는 당연히 해드려야죠. 계획엔 없던 거지만 마지막 주차에 하시죠. 그때 오전에 양도 나온 문제를 그 뒤에서 또 하는 거니까 그 프린트로. 그럼 뭐해? 풀어주면 풀어봐야 되는데 그것만 풀어도 도사. 지금쯤은 슬슬 도사 됐겠네. 혼자 하니까 많이 힘들죠? 문제 푸는 것도. 그래요. 내가 해드려야죠. 다 내가 나쁜 사람인데. 그건 내가 여러분 할 기회를 풀라고 답만 가르쳐 주는 것보다 풀어볼 시간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고의로 그랬거든요. 그리고 내가 얘기했잖아. 다 풀어드리는 게 아니라고. 시간이 모질란다고. 아니야. 다 잘못한 거야. 내가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면 더 열심히 잘할게요. 그래서 마지막 주차에 양도 같이 그날 양도를 끝장을 내보자고요. 되겠습니까? 다 미안해요. 내 여러분을 잘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딴 사람처럼 대했던 거예요. 미안해요. 다 내 잘못이에요. 여러분이 공부 못한 건 나 제 잘못이에요. 강의를 바보같이 하니까 그렇지. 나만 없어지면 돼. 자, 그 다음에 6번 또 한번 해볼까요? 자, 6번 보면은 아까 5번 지목 변경도 간주취득은 중과산세 안 한다. 아까 했잖아요. 아까 다른 단어를 했죠. 과세표준에서. 또 뒤에 또 나온다고. 그러니까 문제만 디리다 풀면 된다니까. 6번에 보면 부가징수 1번이 요거네요. 1번 포인트가 뭘까요? 내 잘못이에요. 비과세라고 안 하고 경감 이렇게 나왔으니까 미치겠어요. 비과세나 경감을 받았는데 추징 대상이 됐대요. 그럼 추가로 신고해야죠. 두 가지가 포인트예요. 여기 봐요. 경감이 되거나 추징 대상이 됐다. 그러면 며칠 이내? 30일 이내 뭘 해야 되죠? 신고 납부. 자, 보세요. 추징 대상이 되면 3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한다. 맞습니다. 그런데 괄호 안에 가산세는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가산세를 포함해서 신고하는 게 아니에요. 가산세 제외하고 신고 납부. 왜냐하면 가산세를 이렇게 접근해야 되죠. 가산세 신고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가산세는 정부에서 결정짓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신고라고 나왔으니까 가산세는 신고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알면 저 편한데. 거기에 포함이 틀렸죠. 맞게 하려면 제외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징그럽게 또 나왔네. 2번의 포인트는 뭘까요? 말을 해, 말을. 뭘 신고하지 않아요? 신고했대는데 이제 글자도 못 읽어. 밑줄 신고. 우리 왜 이렇게 됐어? 신고하고 매각했대요. 신고하고 매각했으면 정상적인 거래잖아요. 그럼 중과산세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100분의 80을 가산해서 징수한다. 말도 안 되잖아. 신고하지 않고 매각할 때만. 말 이해 가나요? 그 다음에 3번 뭐가 나왔어요? 또 나왔네요. 그거랑 왼쪽에 문제 5번에 5번 지문하고 컨트롤 C, 컨트롤 V예요. 그죠? 그럼 여기에 포인트는 뭘까요? 지목 변경은 중과산세 규정이 된다, 안 된다?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한 번 5번 문제는 틀리게 나오고 6번 문제는 맞게 나온 거란 얘기죠. 항상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일단 몇 번이 되죠? 3번. 4번 뭐가 틀렸을까요? 뭐부터 봐요? 기한 후 신고. 기간 보니까 1개월은 없죠? 그 다음에 뭐가 틀렸어요? 납부가산세가 틀렸죠. 여기 보세요. 늦게락도 신고하면은 신고가산세만 감면이 있지 납부가산세는 감면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거기는 납부가산세 이래서 틀린 거죠. 거긴 틀린 게 여러 개 있어요. 여기 보세요. 기한 후 신고 몇 개월 이내라 돼 있어요. 1개월 이내. 그러면 몇 프로? 50%인데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50%가 아니라 뭐죠? 신고불성실 가산세죠. 이거 다 써 있잖아요. 납부가산세는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5번. 5번은 뭘 봐요? 뭐부터 봐요? 기한 후 신고. 기한 후 신고는 신고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신고 안 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됐어. 말을 해, 말을. 여기 봐요. 수정신고는 신고한 사람이 고치는 거고 이거는 신고를 안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고. 뭘 내내요, 내내는. 그럼 여기는 기한 후 신고는 신고한 경우에 하나여 할 수 있다. 아니죠? 신고 안 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죠. 수정신고는 뭐예요? 고치는 거 아니에요? 신고한 사람이 고쳐야 되는 거고 기한 후 신고는 기한까지 신고 안 했으니까 늦게락도 하란 얘기죠. 그러니까 좀 외우지 말고 이해하면 좋은데 이해가 더 힘드나? 수정신고는 뭐 하는 거죠? 고치는 거죠. 그럼 옛날에 신고 안 한 사람이 고쳐요? 신고한 사람이 고치죠. 그거 하나만 외워도 기한 후 신고 반대니까 알겠다. 하나하나 외우지 말고. 그지? 이 친구가 웃어요. 자, 그 다음에 98쪽에 또 한번 해보죠. 7번. 취득에 관한 이렇게 나와 있으면 전체적인 문제가 되는데 보죠. 1번 포인트. 누구죠? 법인이 아닌 자. 개인이죠? 동그라미 대수선. 몇 프로 이상이 법인장부로 입증돼야 되죠? 그렇죠. 100분의 90인데 100분의 80이 틀렸죠. 2번. 자, 2번의 포인트는 뭐죠? 면적 증가. 면적 증가되면은 전체를 뭘로 보죠? 원시 취득. 자, 그런데 여기서 뭐예요? 면적이 증가되면 증가된 부분이 아닌 전체 면적이다. 아니죠? 면적이 증가되면 뭐만? 증가된 것만. 그러나 신축을 할 때는 증가된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전체에 대해서. 이해 가요? 그 다음에 3번. 3번의 포인트가 뭐죠? 이거 오늘 왼쪽이랬구만. 신고를 한 후 매각했대요. 신고하고 매각했으면 정상적이죠. 중과산세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맞아요, 틀려요? 답이 몇 번? 3번. 그럼 4번 보죠. 포인트가 밑줄. 토지의 지목 변경. 지목 변경인데 앞에 동그라미 뭐가 나왔죠? 법인장부면 차액이 아니죠. 개인일 때만 차액이죠. 법인이면 뭐라고 그랬죠? 법인장부에 입증되는 비용이라고 그랬죠. 또 써야 되나?
표정이 몇몇 사람은 또 써주지 이러고 있어요. 토지의 지목 변경은 개인이냐 법인이냐. 개인이면은 증가한 가액, 증가한 가액은 변경 후 변경 전 차액. 법인이다 그러면 차액이 아니에요. 법인장부로 입증된 금액이 되는 거죠. 되겠어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 5번 고급주택. 그걸 먼저 보면 안 되죠? 뭐부터 먼저 봐야 돼요? 임시건축물. 그 다음에 뭘 봐요? 고급주택. 과세 비과세, 과세 비과세가 틀렸죠. 보는 순서 잘 알아두면 편합니다. 이해 가요 거기까지? 아니에요. 8번 또 나왔어. 1번 나왔죠. 요트 회원권은 취득세 과세 대상이다. 맞아요? 틀려요? 뭘 X야. 이거 또 써줘야 돼. 회원권 5개 있잖아요. 그래 또 해봅시다. 이런 시간이 맨날 모질라지. 취득세 과세 대상은 14개라고 그랬죠. 부동산, 토지, 건축물, 준부동산, 차량, 기계, 선박, 항공기, 임목. 그 다음에 권리는 2개, 광어권, 어권, 회원권 5개, 골프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권, 요트 회원권 했잖아요. 과세 대상 된다 안 된다? 된다. 아까는 안 된다고 그랬다가 이건 과세 대상은 나올 때 됐다고 그랬습니다. 알아두셔야죠. 다시 요트 회원권은 취득세 과세 대상 된다 안 된다? 2번 포인트가 뭐죠? 신고하지 않았대요. 여기 또 보세요. 여기 무신고, 사기, 과소신고, 사기, 납분 하루에 얼마씩? 10,000분의 3 끝장내죠. 여기는 과소신고예요, 무신고예요? 무신고는 몇 프로? 20%. 고지서 날라오죠? 맞고요. 그 다음에 3번은 뭡니까? 포인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까지 나왔죠. 신고하지 않고 팔았으면은 중과산세 몇 프로 적용하죠? 80%가 되죠. 40%가 X. 40%는 못분이 없다고 그랬죠?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 뭐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 가요? 그럼 뭐 이거 봐요.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는 거 벌써 몇 번째 나오는지 모르잖아요. 중과산세 40%. 그럼 일단 답은 3번이 틀렸고요. 4번 또 해야 되나요? 이거 여기 봐요. 또 해봅시다. 취득세가 4%다 그러면 취득과 관련된 건 2%죠. 요거에 대해서 농어촌이 나오겠죠. 그 다음 등기에 관한 건 그때그때 다르죠. 요거에 대해서는 20%가 뭐가 나오죠? 지방교육세 나오죠. 요거 농어촌을 물어보면 2%에 10% 고정이니까 들어본 것 같아요 왠지? 지난 시간에.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 물어보면 요거는 요거에 20% 하면 안 되죠. 요거는 고정된 게 아니니까 어떤 땐 2% 되고 어떤 땐 1.5% 되고 이러잖아요. 따라서 얘는 표준세율에서 2%를 어떻게 뺀 세율에 대해서 20%. 기억나나요? 지난 시간에 징그럽게 했어요. 2%에 10%. 요거는 요놈에서 2% 뺀 세율의 20%. 그럼 이 문제 지문은 뭘 물어보는 거예요? 농어촌이에요? 지방교육세예요? 세 번째 줄에 지방교육세잖아요. 그럼 첫째 줄 끝에 어디부터? 표준세율에서 1000분의 20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얼마? 20. 그 지문 이해 가요? 여기 봐, 한 번 더 불안해. 얘 물어봤으니까 요게 표준세율 아니야. 표준세율에서 2% 뺀 세율에 대해서 몇 프로? 20%.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다만 그 다음에는 필요 없어요. 하지 읽지 말고요. 5번은 농어촌 특별세입니다. 여기 보죠. 농어촌 특별세는 2%에 몇 프로? 10%. 표준세율 2% 적용해서 10%가 농어촌 특별세다. 이해 갑니까? 한 번 더 해보죠. 9번. 문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자, 9번 보면은 면세점 설명입니다. 1번 보죠.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특광도에 신고하고 납부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특광도에 신고 납부한다도 맞는 거고, 특광도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했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2번 나왔네요. 이거 어디 갔어? 취득한 다음에 뭐가 됐대요? 중과세 대상이 됐다 이거죠. 에? 취득한 다음에 중과세 대상이 되면 세금을 추가 신고해야 되겠죠. 추가 신고는 2개만 보면 되죠. 며칠 이내에? 그 다음에 3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죠. 괄호 안에 밑줄 가산세는 어떻게 한다? 제외. 맞는 설명이죠. 3번 여기 나왔네요. 요거예요. 비과세 받았다가 추징됐대요. 그럼 똑같은 문제죠. 이해 가나요? 비과세 받았다가 비과세 감면받은 후에 부과 대상이 되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며칠 이내? 그게 틀렸죠? 그 다음 4번째 줄 그것도 틀렸죠. 보통 징수 방법이 아니라 뭐가 돼야 된다? 신고 납부. 2개가 다 틀렸으니까 둘 중에 하나만 눈에 들어오면 되는 거죠. 따라서 틀린 건 몇 번? 3번. 4번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면 면세점이죠. 딱 50만 원도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간다. 맞고요. 5번 동그라미 상속. 상속 조심하라고 그랬죠? 상속 개시일로부터가 아니라 언제라고 그랬죠?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되겠어요? 그 다음 10번 체크, 11번 체크. 12번 이건 너무 유치한 건데 체크 별로 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13번 체크 한번 해볼까요? 13번 보죠. 자, 틀린 거 물어봤습니다. 주택이래요. 1번 납세지. 납세지는 물건이 있는 곳 어디가 되죠? 소재지. 2번 동그라미 상속. 3월 20일이래요. 그러면 상속이 3월 20일이니까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 6개월. 4, 5, 6, 7, 8, 9, 9월 30일이 되겠죠. 근데 언제 나왔죠? 9월 30일. 맞죠?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니까. 3번 유상승계 밑줄 주택 9억. 어디 갔어요? 없어졌네. 699 배웠죠? 9억 이하면은 몇 프로가 된다? 2%. 1000분의 얼마? 20. 30이 나왔으니까 X. 6억 이하, 9억 이하, 9억 초과 1, 2, 3. 그 다음에 4번. 4번은 동그라미 건축. 그 다음에 법인장부에 입증되는 비율이 얼마라고 그랬죠? 100분의 90. 5번 동그라미 주택, 동그라미 유상. 그럼 요거죠. 요거는 주택을 제외한 거고, 주택일 경우에는 1%다 그러면 각각 50%, 50%라고 그랬죠. 기억나요? 요거의 10%. 그럼 농어촌. 요거의 20%. 뭐가 되죠? 지방교육세. 50%, 50%. 볼게요.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할 때 100분의 50 세율을 적용한 것 중에 20%가 지방교육세다. 지방교육세는 요거죠? 50%에 20%. 농어촌 특별세는 어떻게 하죠? 50%에 10%가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나와 있는 건 해봐야 되겠죠. 14번 마무리 문제입니다. 취득세 마무리. 취득세 마무리. 자, 박스가 나와 있습니다. 잘 보세요. 무주택자인 개인갑은 동그라미 개인을로부터. 아까 얘기했습니다.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한테 사왔냐 이거죠. 여기다 해볼게요. 개인한테서 샀으면 뭐가 되죠?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 법인한테 샀으면 뭐가 되는 거죠? 사실상의 잔금일.
취득시기 아까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보니까는 개인끼리의 거래가 되는 거죠. 그럼 날짜는 뭘 봐야 되는 거죠? 계약상 잔금일 봐야죠. 계약상 잔금일이 어디 나왔나 보세요. 계약서 내용 나와 있죠. 계약일, 중도금, 잔금일 있죠. 그럼 계약서상 잔금일이 몇 월 며칠이란 얘기죠? 그렇지, 그걸 알아두면 끝나는 거죠. 9월 20일이죠. 그럼 사실상 대금 청산일은 X, 쳐다볼 필요 없죠. 이해 가요? 잘 봐요. 요 개인간이니까 계약상이 되는 것, 얘가 이겼죠. 그 다음에 결승전 붙어야죠. 누구랑 비교해야 되죠? 등기 접수일하고 비교해야 되겠죠. 그래서 계약상 잔금일 9월 20일, 등기 접수일 9월 22일, 언제? 빠른 날이니까 언제? 9월 20일. 일단 그거 설명 이해 가나요? 그럼 답 찾는 거 되죠. 1번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된다? 갑이 을에게서 사왔잖아요. 여보세요, 누가 사오는지는 알아야죠. 갑이 을에게서 사온 거예요. 그럼 납세 의무자는 갑이고, 성립식이 나왔죠. 취득세 성립시기는 때라고 그랬죠. 언제죠? 취득하는 때. 다시 말해서 취득일이죠. 취득일은 아까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계약상 잔금일 몇 월 며칠? 9월 20일 맞죠? 되겠어요? 그 다음에 2번 갑은 등기 전까지 취득세 신고 납부한다. 요건 좀 애매모호해요. 등기 전까지 그러지 말고 언제까지 해야 되죠?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납부해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런데 좀 어설프게 나온 거예요. 이 자료만으로는 맞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취득일이 9월 20일이고 등기를 9월 22일 날 했으면 등기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는 해야 된다는 얘기죠. 좀 지문이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 다음에 3번 취득세 신고할 때는 9월 20일부터 60일 이내 신고 납부한다. 맞죠? 취득일로부터 60일이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언제를 취득일로 잡아야 되느냐, 그거 물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은 뭐가 있어요? 두 번째 줄에 포인트가 뭐죠? 가산세인데 과소신고죠. 과소신고 몇 프로? 과소신고는 몇 프로? 10%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볼까요? 그런데 알아둬야 되는 게 첫째 줄이 그거 포인트예요. 자, 신고 기한 내 신고서는 제출하였으나 신고할 납부세액보다 적게 신고했으면 과세 신고가 100분의 얼마에 해당한다? 10에 해당하는 것을 가산세로 어떻게 된다? 부과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이 말은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죠. 과소신고 몇 프로예요? 10%예요. 그럼 5번 보세요. 취득세 세율 몇 프로로 알아두라고 그랬어요? 읽지 말고 취득세 세율 몇 프로? 근데 여기는 몇 프로? 3% 나왔으니까 이게 틀린 거예요. 괜히 답 보고서 하니까 이렇게 지식이 없어지는 거야. 또 해봅시다. 여기 봐요. 해도 안 되니 어떡하지? 자, 무신고, 사기, 과소신고. 왜 이건 대답하고 이건 못 찾아? 왜? 과소신고는 10%라니까. 세율은 4%인데 3% 나와 틀렸고. 그럼 오른쪽에 정답 및 해설해 보면 답이 오타 나왔다는 얘기예요. 답이 몇 번이에요? 5번. 4번이라고 그러고 해설은 5번 걸 해놨어요. 그죠? 책 만들다 보면은 그럴 때가 있어요. 찾아가는 재미도 재밌잖아요. 이해 가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런 건 잘 만들었어요. 답 보고 대답하지 말란 얘기예요. 오케이? 더 혼란이 옵니다. 15번 체크, 16번 체크, 17, 18번 체크. 끝. 여기까지 취득세에 관한 거죠. 하나도 빠짐없이 다 풀어드려야 되나? 근데 그 특강한 건 왜 풀어달라고 그래? 그건 어려워서 못하겠어요? 그래요? 이건 쉽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108쪽에 나와 있는 등록면허세 마무리 간단히 할까요?
여기다 해드릴게. 그리고 체크한 거는 풀어봐야 된다, 안 풀어봐야 된다? 그리고 안 풀 거면서. 자, 등록면허세. 간단하니까 포인트 먼저 잡아드릴게. 등록면허세는 지방세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도세면서 뭐가 된다? 구세가 된다. 도구세. 오케이? 도구세. 두 번째, 등록면허세는 신고납부를 언제 합니까?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뭘 해야 되죠? 신고납부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공짜제도 있다 없다? 없다. 6,000원. 그 다음에 세율은 항상 6,000원하고 1000분의 2, 0.2%. 그러니까 취득세 세율 몇 프로입니까? 4%. 등록면허세는 몇 프로니까? 0.2%. 요것뿐이 없어요. 요것만 외우면 돼. 1000분의 2 어렵다. 0.2%.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뭐가 쫓아다니죠? 지방교육세 몇 프로? 20%. 그 다음에 추가신고 있죠? 추가신고는 취득세 한 거랑 똑같아요. 한 번 더 해요. 비과세 받았다. 추징 대상이 됐다. 그 다음에 신고를 했는데 중과세 대상이 됐다. 며칠 이내? 30일 이내 뭘 해야 되죠? 신고납부 들어가야 된다는 것. 기억나요? 그 다음에 과세표준. 과세표준이 나왔을 때 첫째, 채권금액이 될 때, 채권금액이 될 때가 뭐가 있죠? 저당권 설정이 있고, 그 다음 가압류, 그 다음에 가처분, 또 뭐가 있죠? 경매 신청. 근데 채권 금액을 해야 되는데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으면은 목적이 된 금액을 채권 금액으로 한다. 기억나나요? 사채.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 저당권 설정한다. 1000만 원 하면 돼요. 근데 사채를 갖다가 빌려줄 때 1000만 원 빌렸으면 권리 설정을 1000만 원만 하는 게 아니죠. 요거 3개월 빌려준다. 3개월 동안에 고리 이자까지 포함해서 2000만 원의 권리 설정 들어가고 이렇죠.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다 그러면 목적이 된 금액을 채권 금액으로 잡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요거죠. 지상권. 됐다. 지상권. 갔다. 전세권. 전세권은 어떤 금액에 대해서 하죠? 전세 금액이 되고, 임차권은 월세라고 그랬죠. 월세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월 임대차 금액. 그 다음에 지역권이다 그러면 뭐가 되죠? 요역지 가액. 그 다음에 다른 부동산이 나왔다 그러면 다 뭐가 되죠? 부동산 가액이 되는 거고요. 그 중에 작년에 나온 게 뭐라고 그랬죠? 요 놈이 나왔으니까. 다 쓰셨나? 이건 이번 시험과 관계가 없어요. 나왔으니까. 고소해 죽겠어 내가. 그 다음에 뭐가 있냐? 건수. 이건 나올 수 있겠죠. 건수는 구, 토, 말, 지, 구조 변경 등기, 토지의 합병 등기, 말소 등기, 그 다음 지목 변경 등기. 지목 변경. 요거는 건수. 건당 얼마가 되죠? 6,000원이 되더라. 그 다음에 얘는 뭐가 있느냐? 종가세도 있고 뭐가 있다? 종량세도 있다. 그 다음에 세율은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은 산출세액인데 요게 가액으로 나온다. 1억, 2억 그러면 뭐라고 그러죠? 종가세. 세율은 퍼센트가 나오니까 무슨 세율? 정률세율. 건수, 한 건, 두 건, 그럼 뭐가 되죠? 종량세. 종량세는 건당 6,000원 나오니까 무슨 세율? 정액세율. 액수가 정해졌다. 퍼센트가 정률 정액.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종가세, 종량세도 있고요. 세율은 정률세율. 여러분 눈빛을 보면 오늘이 개강날이야, 개강. 매일매일 개강. 끝. 되죠? 자, 그럼 문제 몇 개만 풀어보면 돼요. 요거 되겠나? 들어본 것 같아요? 세율은 1000분의 2만 알면 되겠고 나머지 뭐 할 필요도 없잖아요.
자, 108쪽에 1번 보죠. 등록면허세다. 그거 하나 설명을 한다고 다 까먹었네. 하나 설명은 뭐냐, 요거예요. 요거 잘 보세요. 과거에 취득세 따로, 등록세 따로 거둘 때 취득세 따로, 등기할 때 따로 했거든요. 그러다 개정이 돼서 한꺼번에 등록세 중에서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세금은 취득세에 들어갔죠. 그렇죠? 그 다음에 취득과 관련이 없는 거, 취득과 관련이 없는 것만 이름이 등록면허세로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옛날에 한꺼번에 걷었다가 취득을 원인으로 한 거는 취득세에 들어가고 얘는 없어진 거예요. 그럼 취득의 원인이 아닌 건 따로 이름을 뭐로 만들었죠? 등록면허세. 그러니까 취득과 관련된 건 제외가 돼요. 취득세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제외가 되지만 예외가 하나 있어요. 뭐냐? 광어권, 어권 취득. 요것은 포함을 합니다. 다시 한번, 취득과 관련된 건 등록면허세에서 제외가 돼요. 여기로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취득과 관련 있는 거 하나, 광어, 얘만큼은 등록면허세 포함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광어권, 어권 권리 등록을 해야 되니까 등록면허세로 집어넣은 거예요. 자, 하나 해볼게. 1번, 등록면허세에서 등록이라는 건 재산권부터 밑줄, 재산권 그 밖의 권리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등기 등록하는 걸 말한다. 맞죠? 다만 밑줄,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등록은 어떻게 한다? 포함한다. 누가 읽으라고 그랬어요? 여기 나왔잖아. 취득을 원인으로 한 건 어떻게 된다? 제외한다. 그러나 광어권, 어권에 관한 등기 등록은 어떻게 한다? 포함한다. 그게 바뀌었다는 얘기죠. 이해가요? 해서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등록은 포함하되 제외하고 광어권, 어권 등록은 포함한다는 얘기죠. 따라서 틀린 거 답이 몇 번? 1번. 2번, 지방세 밑줄 구세 도세다. 3번 밑줄 성립시기. 성립시기는 언제가 되죠? 등기 등록하는 때. 4번은 원칙. 원칙적으로 납세 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고 신고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누가 결정한다? 과세권자. 이거죠. 내가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해야 되는데 안 했다. 그럼 고지서 날라오죠. 누가 결정한다는 얘기죠? 과세권자. 내가 할 수 있는 게 원칙이지만 안 하면 정부가 결정한다. 뭐 취득세랑 똑같죠. 그 다음에 5번은 마지막 줄에 납세 의무자. 취득세는 취득하는 사람이 납세 의무 있지만 등록면허세 누가 있죠? 등기 등록하는 자가 납부 의무가 있죠. 아주 간단한 것들이에요. 2번 한 번 더 볼까요? 등록면허세다 틀린 것은 1번, 등록면허세는 재산권부터 아까랑 똑같아요. 항상 나오는 게 컨트롤 C, 컨트롤 V예요. 재산권 권리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등기 등록하는 경우에 과세한다. 맞죠? 2번 밑줄 형식주의. 다른 건 사실주의지만 등록면허세는 형식주의입니다. 외형상의 요건만 갖추면 정당, 부당 관계없습니다. 무조건 등기해 준다는 얘기죠. 형식주의 조세로서 정당성이나 합법성의 여부가 없고 외형적인 요건만 갖추면 된다. 맞죠? 3번 밑줄 종가세와 종량세가 있고 세율은 차등비례세율, 정액세율로 되어 있다. 차등비례세율을 다른 말로 정률세율이라고도 하죠. 여기 봐요. 세율 요 말 이해가요? 퍼센트가 나오는 세율이 차등비례세율, 정률세율이에요. 퍼센트가 나오면 정률이에요. 금액이 나오면 뭐가 되죠? 정액 되는 거고. 그 다음에 4번 광역자치단체가 부과하는 동그라미 도세지만 불편하니까 누구한테 위임하고 있다? 시장군수. 맞죠? 5번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요거 잘 봐야 되죠. 신고 납부 방법을 택하고 있지만 정해진 신고 기한이 없다는 점에서 취득세와 차이가 있다.
일단 답은 5번인데 뭐가 틀렸을까요? 정해진 신고? 여기 있네. 여기 봐봐요.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날짜 정해놓은 게 없네. 그럼 맞는 거네. 혼란이 오기 시작하죠. 여기 나왔잖아요. 이거 여기는 날짜가 없어요. 그럼 내가 등록하기 전까지 등기 안 하겠다 그러면 안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왔죠. 추가 신고는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며칠 이내 해야 되는 거죠? 30일 이내. 그러니까 정하여진 신고 기한이 전혀 없다. 이게 틀린 거죠. 추가 신고할 때는 적발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30일 이내에 해야 된다는 기한이 있다는 얘기죠. 아주 오래전에 한번 나왔는데 아주 나올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정해진 신고기한이 있어요 없어요? 취득세하고 똑같잖아요. 취득세도 30일 이내, 등록면허세도 30일 이내. 자, 3번 체크, 4번 체크, 5번은 간단하게 할게요. 두 번째 줄에 말소 등기, 그것만 보면 되죠. 말소 등기는 누가 지워야 되죠? 소유자, 채무자. 여기는 갑이 을의 소유를 담보로 제공하고 저당권 말소. 그럼 누구 소유예요? 그럼 누가 말소해야 돼요? 을이 해주죠. 자기 거니까.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 자, 물론 이제 갑이 은행에서 융자받기 위해서죠. 그럼 저당권자가 은행이 되겠죠. 그럼 은행이 하는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알아두실 때 부동산 소유자가 지우자, 이렇게만 먼저 알아두시면 돼요. 111쪽에 7번까지만 오늘 하면 되겠네요. 나머지 몇 개만 과제, 몇 문제 안 남았으니까. 또 뒤로 넘어가요. 의심병은 대단해요. 그렇게 부지런하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죠? 7번 보면은 밑줄 과세표준. 과세표준은 취득세와 똑같습니다. 1번 신고가 없으면 뭘 적용한다고 그랬죠? 시가표준액 맞고요. 2번 상속, 밑줄 소유권 이전 등기. 이전 등기 할 때는 상속으로 받은 부동산 가액으로 적용해야 되겠죠. 맞고요. 3번 아까 얘기했죠. 채권 금액에 의해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밑줄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으면 두 번째 줄 목적이 된 금액을 채권 금액으로 본다. 맞죠? 이해 가요? 그 다음에 4번 밑줄 보존 등기. 보존 등기는 원시 취득이죠. 부동산 가액이 되겠죠. 5번 문제는 자주 나옵니다. 알아둬야 되는 게, 자, 거기에 자산 재평가가 나옵니다. 이것만 간단히 하면 돼요. 보세요. 시험에 나오는 게 두 가지만 나와요. 자산 재평가. 재평가라는 것은 뭐예요? 다시 평가를 해보니까 옛날보다 좋아졌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은 내가 상가 건물이 있었는데 10억이었어요. 10억에 주고 샀어요. 했다가 세월이 지나면 요거보다 가격의 변화가 있겠죠. 올해 2018년 재평가를 해보니까 얼마가 됐느냐? 15억이 됐어요. 그럼 이제 10억은 쳐다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앞으로 금액은 얼마로 계산해야 돼요? 15억 달아서 재평가했으면 재평가 후의 가격으로 산정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근데 시험에 뭐라고 나오냐? 재평가 전. 아주 유치해 죽었어요. 사람이 바뀌었으면 바뀐 걸로 대접을 해줘야 되겠죠. 이해 가요? 노노노. 이건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재평가는 거의 다 땅값 올라가잖아. 근데 감가상각 해보자. 감가상각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가치가 떨어지는, 옛날에는 요게 얼마였었냐? 차는 세월이 지나면 가치가 줄어들죠. 살 때 1억 주고 샀어요. 근데 요번에 보니까 가치가 줄어들어서 7천만 원뿐이 안 돼요. 그럼 앞으로는 얼마를 적용해야 돼요? 7천만 원. 가액이 변동이 됐으면 변경 후의 가액으로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산 재평가는 항상 재평가 후라는 게 시험 문제 지문이고, 감가상각은 줄어드는 거니까
변경 후 가액이 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자, 볼게요. 됐습니까? 몇 번 하던 거였죠? 이 바람이 자꾸 날아가서. 알아요. 5번 보면은 재평가 사유로 가액이 증가한 것이 입증되더라도 밑줄 재평가 전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항상 재평가 후가 되는 거죠. 등록면허세는 이번에 나올 확률이 1개뿐이 안 됩니다. 작년에 2개 나왔지만 올해는 1개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몇 문제 집에 시간 내드릴게. 8번 체크, 9번 체크, 13번, 14번, 15번 체크, 17, 18, 19, 20번 체크. 9문제 되나요? 너무 많단 얘기예요? 그 다음이 여기 보세요.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4주간에 걸리는 거니까 다음 시간에는요 120쪽부터 재산세예요. 재산세만 풀어가지고 올 것. 이거 모르겠는데요. 절대 이상한 소리 하지 말아요. 정 모르면 인강 지나간 거 이론 보면서 해도 되지만 아마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것만 맹숭맹숭한 정신 없는 건 빼고 빈출이라든가 중요 이렇게 표시된 거 있죠? 그것만 풀어갖고 오시는 거예요. 많지 않아요? 이게 언제까지 해오시는 거예요? 4주 동안. 이거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다음 강의 때는 재산세 안 하고 종부세부터 들어갈 겁니다. 내가 협박을 이렇게 했어. 나 강의하면서 이런 협박 처음이야. 저번 4주 쉴 때 보니까 이 상태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힘들지만 해보세요. 하다가 안 되는 것만 체크해놔요. 그렇다고 체크만 다 해놓지 말고. 그럼 내가 갔다 와서 쉬는 시간에 질문 받거나 전체적인 질문 받도록 할게요. 해야 됩니다. 믿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미리 내가 표시를 해 놓을 거예요. 몇 쪽부터가 되죠? 172쪽 나갈 겁니다. 펜 좀 줘봐. 여기다 써놓게. 서광주 써놨어요. 내가. 오늘 다음 주가 며칠인지 모르겠다. 한 달 뒤가. 자, 요즘 저 고생 많으시는데 오늘 와서 뭐 알고 가는 거 있어요? 새로운 거는 몇 개 없고 나머지는 했던 내용들이에요. 좀 하시면 돼요. 취득세 세율 몇 프로? 등록면허세 세율 뭐가 2%예요. 뭐가 2%? 무조건 이게 프로인잖아 봐 이거. 오늘 저 딸내미한테 이거 좀 배워요. 분수 퍼센트 하는 거. 미치겠어. 금방 돌았으면은. 그 다음에 아까 질문한다고 그랬는데 그래요. 질문해봐야 뭐 되겠어요. 마음이 떴는데.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더위에 몸 건강 조심하시고요. 자, 수고하셨습니다.